당신 배 속에 있는 그거 지워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호텔 라운지 한가운데 주말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그곳에서 제 앞에 앉은 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보였습니다. 5억입니다. 이걸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나가요. 제 남자친구 박도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명품 블라우스,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목에 진주 목걸이까지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떤 분은 눈을 크게 뜨며 수군거렸습니다. 당신 배 속에 그거 우리 집안에서 인정 못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임신 9주,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제가 그토록 기뻐했던 우리의 아기였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다 댈 테니까 조용히 처리하세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저는 정말로 그녀가 말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이건 도연 씨 아이예요. 저희 아기예요. 윤명진은 비웃었고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어처구니 없는 개그를 들은 것처럼 아기?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이 낳는 건 아기가 아니라 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카페 직원조차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명진은 봉투를 제 쪽으로 탁 밀었습니다. 5억 현금. 이거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요. 연락도 끊고 만나지도 말고 그 뱃속에 있는 것도 치우고. 5억. 제가 복지관에서 2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소리 집어치우고요. 당신은 우리 며느리 될 자격 없어요. 사회복지사 월급으로 애 키워요? 우리 집안 손주를 그딴 환경에서?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우리 도연이랑 안 어울려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학벌도 없지, 집안도 없지, 가진 거 하나 없잖아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란 애가 무슨 엄마 노릇을 해요? 당신 어머니도 당신 버리고 갔잖아요. 그런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5억 받고 꺼지든지 아니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든지 선택해요. 5분 드릴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박도연을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이죠. 3개월 전 2024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불이야! 불! 유도 좀 도와주세요! 2층에 사는 젊은 엄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려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아이들을 안아봤으니 위급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짙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제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아, 이대로 넘어지면 아이가 다친다. 그 순간 강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아이 안을게요.
소방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사람만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아이를 엄마에게 건네주고는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직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사람들을 구하러 다니는구나. 그게 박도형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하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 안전교육 하러 왔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불 속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소방관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다치진 않으셨죠? 아이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은 소방관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역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복지관 앞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복지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보통은 제 과거를 잘 말하지 않는데 말이죠. 저도 어릴 때 도움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외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때 복지관 선생님들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저에게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구했을 때의 기쁨, 구하지 못했을 때의 슬픔, 현장에서의 긴장감. 저는 도연에게 복지관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2달이 흘렀고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2주를 확인한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이 느껴지는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고 도연에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강변 카페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로 임신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우리한테 아기가 온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연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카페 안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근데 부모님한텐 어떻게 말해?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특히 아버지는 되게 따뜻하시거든. 걱정 마.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어머니 윤명진이 먼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은 같이 가자고 했지만 윤명진은 저와 단둘이 먼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장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명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백을 옆에 두고 완벽한 자세로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윤명진이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제 옷, 신발, 가방,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가 당신 임신했다고 하던데요? 네, 구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테이블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명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윤명진이 비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허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아이고, 직업이 뭐라고 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집안 며느리요? 아이고, 이건 좀 선 넘었지. 도연이가 사람은 참 잘 구해요. 근데 결혼 상대는 글쎄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 말은 단순히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부모는 뭐 하시나요?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가, 제 상처가 이 여자 앞에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요? 모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날카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윤명진이 커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며 저를 더욱 압박하듯이 대물림이네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또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비슷하게 자라요. 통계가 그래요. 당신 어머니도 당신 버렸잖아요. 그럼 피 받은 사람이 애를 낳으면 똑같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윤명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명함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명진, 명진 F&B 대표이사. 요식업 30년 했어요.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200개 체인 운영합니다. 재벌가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도연이는 그냥 소방관이죠. 월급쟁이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제 후계자가 될 사람이고. 그런 아들 옆에 사회복지사가 서 있으면 그림이 안 나와요. 도연은 후계자. 저는 그림이 안 나오는 존재. 그녀에게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아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업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낙태 수술비하고 당분간 실생활비. 얼마 필요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눌려 다시 앉고 말았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돈 주고 애 지우래. 그럼 도연이가 절 멀리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앤 착하니까 당신 편 들겠죠. 그리고 저랑 멀어지겠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도연이가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당신은 무시당할 거예요. 저 집은 뭐 하는 집이야? 학벌이 어떻게 돼? 평생 그런 질문 받으며 살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명진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바람은 벌써 겨울 냄새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말까 생각했지만 손은 자동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 만남 어땠어? 목소리를 밝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응, 좋으셨어. 그치, 내가 뭘 했어?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시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방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응, 나 먼저 들어갈게. 조심히 가. 사랑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도연에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가 좋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연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셔. 아버지도 만나고.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기대해도 돼. 토요일 저녁 도연의 집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잘 정돈된 조경수들이 있었고 외제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다세대 주택 원룸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아버지 정말 좋으시니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박성국이었습니다. 어서 와, 도연아, 그리고 지안 씨구나, 어서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도연의 말대로 정말 좋은 분 같았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왜 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 있는 윤명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박성국이 어색함을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여보, 손님 왔는데 인사 좀. 인사는 호텔에서 했어요. 박성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길고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성국은 계속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지안 씨,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예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윤명진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명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임신했다며? 몇 주나 됐어요? 9주 됐습니다. 입덧은? 조금 있습니다. 윤명진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엄마 노릇 해본 적 없으니 당연히 힘들겠죠. 도연이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이 친구 엄마 없이 컸잖아. 박성국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왜요? 사실인데. 엄마 사랑 모르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엄마가 돼요? 교과서 보고 배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그게 뭔데요? 복지관에서 남의 애들 봐주는 게 내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앉아.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지만 도연은 앉았습니다. 박성국이 도연의 어깨를 눌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명진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참, 다들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선우그룹 병원장님 댁에서 우리 도연이한테 선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연이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병원장 따님이 도연이 소방관 활동 기사 보고 관심 가지셨대요. 집안도 좋고 본인도 의사고.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선자리, 재벌가, 의사. 그 집이랑 연결되면 우리 회사 의료급식 사업 확장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엄마, 전 지안이랑.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곤란하네요.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 퍼지면 선우 집안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까 저녁 때 말이 좀 심했어. 심했어요? 전 사실만 말했는데요. 저 아이도 사람이야. 상처받았을 거 아니야. 상처? 제대로 알려준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도연이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명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노릇 해본 적 없으니 당연히 힘들겠죠. 대물림이네요. 그림이 안 나와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로 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무능해서. 뱃속 아기에게 사과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복지관에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민수, 7살. 엄마가 세계 일을 하시는 바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쉬었어. 저는 할머니랑 공원 갔어요. 근데 엄마는 또 못 왔어요. 민수의 눈이 순간 슬퍼졌다가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느라 바쁘신 거야. 민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 말을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도 제 아기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동료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지안아, 얼굴색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복도로 나가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 만남, 수표 제안,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재벌가 혼담까지. 미쳤네, 진짜. 그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도연이는 뭐래? 도연이는 아직 다 모를 거야. 야, 그럼 말해야지. 그럼 도연이가 엄마랑 멀어질까봐 무서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네,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수진이라는 9살 아이를 상담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우세요. 엄마가 왜 우시는데? 아빠랑 헤어져서요. 근데 선생님, 엄마가 울면 저도 같이 슬퍼져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지금 제 뱃속의 아기도 제 불안을 느끼고 있을까요?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똑같은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소방서에서 도연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인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도연아.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요즘 지안이가 좀 이상해.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만나도 멍해 있고 임신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 다녀간 이후로 이상해졌어. 혹시 너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설마. 도연은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명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같은 호텔 라운지. 꼭 나오세요. 안 나오면 도연이한테 직접 말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도연과 가족 사이에 금이 갈 것입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뱃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사랑해. 우리 아가.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다시 그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윤명진의 표정이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윤명진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우민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성형외과 전문의. 32살. 선우그룹 병원장의 외동딸. 사진 속 여성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우아한 미소, 지적인 분위기. 이분이 우리 도연이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 도연이한테 딱 어울리는 사람이죠. 태블릿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도연이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지관 월급이 얼마죠? 230? 거기다 도연이 소방관 월급 합쳐봤자 550. 실수령 450으로 아이 키우고 살 거예요? 숫자로 말하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우민지는 연봉이 2억이에요. 당신은 비교 대상도 안 돼요. 윤명진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우병원 신규 종합병원 급식 계약서. 10년 장기 계약. 연매출 50억 규모. 이 계약 하나면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올라서요. 근데 이게 도연이랑 선우민지 선자리 성사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건 사업이잖아요. 결혼이랑은. 순진하네. 재벌가는 다 그래요. 결혼도 사업이에요. 윤명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계약이 깨지면 어쩔 거예요? 우리 직원 200명 먹여 살리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생각해 봤어요? 나중엔 제 회사 이어받아야 해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사회복지사 출신 아내가 있으면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명진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예약증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제1병원 거기 원장이 제 친구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비용은 제가 다 댈게요. 마지막으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만 원. 수술 후 몸조리하고 새 출발하는 데 쓰세요. 저는 못합니다. 왜요? 아직 9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제 아기예요. 그 아기가 불행하게 자랄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늘 부족한 환경에서. 당신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요? 행복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아이도 똑같이 자랄 거예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사랑으로 배가 부르면 세상 사람들 다 굶어 죽지 않아요.
윤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참,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 불행해져요. 윤명진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안아,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입덧이 좀 심해서. 지안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우리 엄마가 혹시 너한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 아침 8시. 저는 침대에 앉아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명진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죠? 택시비 필요하면 말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안 왔다고 연락받았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호텔 라운지 꼭 나오세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섬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또다시 그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윤명진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제 왜 안 갔어요? 못 가겠어서요. 윤명진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돼요? 돈도 주고 병원도 예약해주고 그런데도 안 간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악이에요. 그럼 당신 뭐 할 건데? 우리 집안 며느리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 또 그 얘기네. 윤명진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억입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5억 현금.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걸 받고 우리 아들 인생에서 나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제가 2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 이 돈이면 아이 혼자 키우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구하고 아이 좋은 학교 보내고. 윤명진은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대신 도연이한테서 떠나요. 연락도 끊고 만나지도 말고.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말하지 말고.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5억이에요. 당신 평생 벌지 못할 돈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저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뱃속에 그거 우리 집안에서 인정 못해요. 사회복지사 월급으로 애를 키워요? 내 손주를 그런 환경에? 윤명진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가 혼담이 들어왔어요. 그 집이랑 손잡으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가지. 당신은 걸림돌이야. 방해물.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그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애 키워요? 윤명진이 봉투를 다시 탁탁 두드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5억.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당신도 아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도연이 곁에 있으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예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비교당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도 힘들어질 거예요. 당신 때문에 사업 기회도 놓치고
결국엔 도연이가 당신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명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요. 도연이가 알면 당신 편 들고 저랑 멀어지겠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도연이 가족관계 망가뜨리는 게 또 그 카드였습니다. 윤명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전 도연이 하나 보고 살았어요. 다 도연이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두려운 것이 아닐까? 아들을 잃는 것이.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저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 말에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돈 받지 않겠습니다. 5억도 10억도 소용없어요. 저는 도연 씨 아기를 지킬 겁니다. 윤명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게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명진은 제가 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서지안. 로비 한가운데에서 윤명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이 봉투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지안 씨죠? 저는 선우민지라고 합니다. 선우민지. 윤명진이 태블릿으로 보여줬던 바로 그 여성.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1시간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선우민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윤명진 대표님한테 연락처를 들었어요. 윤명진이 알려줬다고? 지안 씨, 저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제가 윤 대표님한테 속았어요. 사과요? 윤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하셨대요. 도연 씨가 싱글이고 좋은 배필을 찾고 있다고. 근데 어제 윤 대표님이 지안 씨한테 5억을 제안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도연 씨한테 이미 여자친구가 있고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선우민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선자리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윤 대표님한테도 연락했어요. 급식 계약은 사업이니까 진행하겠지만 결혼은 별개라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안 씨, 도연 씨 잘 만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전 그런 사랑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명진이 말했던 완벽한 선우민지도 사실은 불행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연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응, 지금 갈게.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도연이 제 원룸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도연이 놀랐습니다. 지안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울었어?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 만남, 수표 제안, 시댁 식사 때의 모욕, 병원 예약증 그리고 어제의 5억.
어머니가 나한테 5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가족이랑 멀어질까봐 무서웠어.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5억을 아이를 지우라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우리 집으로. 도연아? 아니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지금 가야 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성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지한 씨도? 무슨 일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윤명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윤명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도연아? 웬일이야?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지한이한테 5억 줄 테니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어? 윤명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 지한이한테 5억 주고 나한테서 떠나라고 했고 아이도 지우라고 했고. 박성국이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윤명진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병원 예약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낙태수술병원 예약도 해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서울제일병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낙태 수술? 처음엔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제안하셨어요. 그 다음엔 병원 예약. 그래도 제가 거부하니까 어제 5억을 제안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성국이 아내를 봤습니다. 명진아, 이게 사실이야? 나는 도연이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 도연아, 넌 몰라. 재벌가 혼담이. 그래서 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 도연이 거실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이를 돈으로? 윤명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난 내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었어. 지한이랑 결혼하면 평생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소방관이에요. 월급쟁이고, 그게 제 직업이고 제 인생이에요. 왜 엄마가 정해요? 제 인생을. 난 내 엄마야. 널 위해서 한 거라고. 날 위해서? 아니잖아요. 엄마 사업 위해서잖아요. 윤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성국이 조용히 아내 옆에 섰습니다. 명진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우리 손주를 없애려고 했어.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회사 키웠는데. 그래, 나는 몰라. 근데 이건 아니야. 당신, 우리 도연이 어렸을 때 생각나?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잖아. 그때랑 지금이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 돈이 많아졌다고 사람까지 달라져야 돼? 윤명진이 울먹였습니다. 난 도연이가 고생 안 했으면 했어요. 그럼 도연이 선택을 빼앗아? 도연이 아이를 없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어떻게 엄마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비록 서툴고 부족해도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박성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안 씨,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윤명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지안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말 안 듣겠습니다. 뭐라고? 전 지안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낳을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의 꿈을 사랑했어요. 전 소방관이 좋아요. 사람 구하는 거 좋아하고 이 일에 자부심 느껴요. 근데 엄마는 제가 사업가가 되길 원하셨죠. 그건 네가 잘 되길 바라서.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도연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지안이랑 행복할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둘이 함께면 괜찮아요. 박성국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 결심했다, 아들. 윤명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돼? 여보, 우린 부모야. 아이들 행복을 빌어줘야지. 행복?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당신, 우리 신혼 때 기억나?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행복했잖아. 그때 불행했어? 윤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냥 도연이가 고생 안 했으면 해서. 그 마음은 알아.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네. 비록 제가 부족하고 배경도 없지만 진심만큼은 거짓이 없습니다. 윤명진은 한참을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명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과 지안은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연이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랐어. 괜찮아. 이제 다 말했으니까.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까지 할 줄은. 지안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화내지 마. 어머니 나름의 사랑이었을 거야.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2층 방에서 윤명진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안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는 모습. 윤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윤명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박성국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난 변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며느리 좋은 아이야. 난 어떻게 사과해야 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손주 낳으면 또 달라질 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안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왔고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연과 지안은 작은 투룸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댁의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성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명진도 함께였습니다. 윤명진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명진은 쇼핑백에서 작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아기 옷이었습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윤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 씨, 저번에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윤명진이 지안의 배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 만져봐도 될까요? 네, 어머님. 윤명진이 떨리는 손으로 지안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어머, 지금 태동이에요. 할머니 손 느끼나 봐요. 윤명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윤명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명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오고 산모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명진은 지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 씨, 당신을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윤명진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잴 수 없는 진짜 품위를 가진 사람. 6개월 후 초여름이었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명진은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윤명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지안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시겠어요? 윤명진이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이제 평생 너를 사랑할게. 1년 후 지안의 집 거실에는 돌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윤명진이 음식을 날라오고 도연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 떡 여기 놓을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보다 엄마라고 불러.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네, 엄마. 윤명진은 웃었고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도연과 지안은 잠든 아기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안아, 5억 받고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50억 줘도 안 갔을 거야. 우리 행복하지? 응, 너무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은 부족했습니다. 집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5억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윤명진의 말대로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보면 그 어떤 선택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가족. 윤명진은 이제 좋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 가끔 옛날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복지관에 출근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퇴근 후엔 제 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윤명진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고 배경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짜 고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